상담에서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여기서 끊어요. 상담자의 반응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담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즉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이니까 세 가지만 쓰라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는 상담자의 문제점, 상담자가 잘못한 경우를 쓰면 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상담자의 위협적인 표현, 여기에 1, 그 다음에 상담자의 관계의 즉시성 부족, 2, 라포 형성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기 이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자의 위협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으니까 설명하는 글을 써줘야 됩니다. 상담자의 직접적이면서도 위협적인 표현은 내담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 상담자가 표현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화법을 너무 많이 강조해버리면 상담자는 자기 방어할 수 있다. 즉 내담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기 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자의 관계의 즉시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담자의 관계의 즉시성 부족, 즉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내담자가 침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그걸 우리가 즉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즉시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재의 관점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화법을 너무 위협적으로 쓸 때는 문제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담자와 1대1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반응, 그 다음에 민감한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가 나타난다. 내담자는 침묵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종의 이제 저항이라고 보겠죠. 이 침묵은 저항의 침묵입니다. 저항의 침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라포 형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지 아시죠? 내담자와 라포 형성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감정이입의 상태로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이 있어요. 내담자에게는 고통이 있으니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겠죠. 자, 이러한 어려움이나 긴장이나 안정 등의 영역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 이러한 영역에 민감하게 또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통의 어려움이나 긴장이나 안정 영역을 확인을 해준다. 그럼 라포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해준다. 그러면 라포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담자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침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내담자가 자기 방어하든 침묵을 하든 저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화가 가로막히게 되는데 자, 먼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가 위협적으로 반응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의 즉시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세 번째는 라포 형성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상담자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시고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내용 이해되셨죠?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리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니에요. 4번 문제는 체킹해 주시고 언제든지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대신 이 5번은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잘 나오는 거죠. 1차 필기 때도 잘 나오는 거고. 자, W를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직업 의사 결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변별 진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입니다. 그래서 4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4가지 범주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4가지 범주를 아시죠? 4가지 범주는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끊어야 되죠.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결정.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 하나 더 할까요?